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 잭슨홀 미팅이 정말 중요한 변수였는데 미증시 마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면서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기다렸다는 결과를 듣고 우리 3대 지수 일제히 올랐는데요. 나란히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시장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번 주는 양시장이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코스피 2,700선이 무너지면서 장을 출발했지만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제장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시가를 형성했지만 보합권까지 하락폭을 줄이면서 0.03%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이번 주 시장이 참 재미없었어도 그 안에서 우리 포착주들은 빛을 내는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포착주였던 두 종목이 이번 주 힘든 시장에서도 하루씩 두 자릿수 급등세에 나왔는데요. CIS가 화요일에 14%, 그린 리소스는 어제 약세장에서도 무려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 무려 5종목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보유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참여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은 잭슨홀 미팅 결과가 좋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이번 예. 한 주부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시장은 참 지지부진해서 좀 답답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주 한 주 먼저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가장 또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까지 증시 투매가 나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좀 상승이 좀 더딘 부분이 있어요. 미 증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란 하마스 휴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 초반대까지 내려갔죠. 간밤에 좀 이제 다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오긴 올랐는데 아직도 배럴당 $70 초중반대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고, 이제 미국이 이제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제 쐐기를 박았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물가 안정 이 부분은 이제 큰 위험은 없을 것 같다. 결국은 이제 고용이 뭐 침체 우려감 때문에 고용이 둔화된 건 아니다. 그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어제 경기 침체될 것 같아서 고용이 많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급격한 금리 하락했습니다. 그럼 대폭락 나왔죠.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400포인트 올라오고 나스닥이 1%대 중반대까지 급등을 했죠. 그 부분은 역시 뭐 상황에 따라서 빅컷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제 파월 의장이 조리 있게 잘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제 드라기 총재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은 고용이 이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고용 회복을 위해서 뭐 어떤 일도 준비가 돼 있다. 강력하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글로벌 증시가 투매가 진정이 되고 있고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을 하면서 $1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주 1328원대에서 지금 간밤에 1324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1 환율 동향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엔화보다도 이제 원화에 집중할 때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또 이제 상승세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물가가 좀 올라가죠,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 정상 궤도로 다시 이제 회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 흐름이 전개되지만 급격한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본 증시도 상당 부분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에 집중할 때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CIS가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타났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대장주 관점에서 또 상한가를 들어왔었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뭐 추세적 상승세를 그리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연말까지라든지 어렵죠, 약간. 왜냐하면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2027년도 때 지금 삼성 SI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다고 또 해서 이제 뭐 배터리 폭주를 막아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도 뭐 급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일단 제한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기차에 대해서 1,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배터리는 저는 1, 2년 전부터 이제 에코프로 정점을 딱 찍고 고점을 찍고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분명히 저는 이 전기차의 대중화는 이 불타지 않는 배터리가 나와야지만이 대중화가 이끌어낼 걸로 좀 봤거든요. 가격이 싸진다라고 해서 대중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이 얘기를 에코프로 정점 찍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관심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쪽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연말이나 뭐 내년 초까지도 큰 관심은 없어요.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반등성으로 좀 볼 뿐이지 결국엔 추세적인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상승세를 그릴 만한 업종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삼성전자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도 뭐 한 60조, 70조까지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쪽 낙폭과대 이제 반등성 나타났다. 이 부분 이번 주 좀 이슈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한번 강하게 올라왔죠. 예. 그런데 어차피 꺾일 거라는 거를 또 저는 또 어느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한번 전망을 해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일시적인 바이러스가 한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2, 3개월 동안 반짝하고 또 수그러들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단발성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쭉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앞으로도 이 8월 말에서 9월 달이 정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반짝거리는 거, 뭐 그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결국엔 투자할 만한 중장기 721선 바닥권에서 투자할 만한 업종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일 거라고 꾸준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도 정말 후반부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증시 1%대 상승한 걸 보니까 네.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항상 네. 긍정론자, 요즘에 제가 항상 무조건 긍정론자는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2월 21일 날, 2020년 2월 21일 날, 안 될 것 같다. 대폭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1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굵직굵직한 금융위기 말고는 대폭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이 대폭락이 나오기 전에는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돌발적인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내 증시는 아니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대폭락의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도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결국엔 지금 미증시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요즘에 이제 첨단 산업이 또 발전되다 보니까 AI 산업도 아무래도 뭐 프로그램 매매, 뭐 AI 매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출렁거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 증시도 미 경제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역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지사했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고 물론 코스피 야간 선물은 그렇게 폭등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역대 항상 흐름을 보면 미 증시가 크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특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찐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는데 증시가 상승한다. 그건 이게 가짜 상승이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갈 때 그때 2007년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큰 폭의 상승 랠리가 나온 다음에 2008년도 때 이제 버블이 꺼졌던 거고 결국엔 지금도 우리나라 요즘에 1370원, 8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300 이제 20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0대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역별 초기예요, 달러 인덱스가. 쭉 꺾이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강세가 이뤄지면 아마 이제까지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아마 모든 국민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아, 왜 미증시는 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가나. 그런데 아마 이런 흐름이 9월 달에 아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3를 공급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원화 강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의 좀 판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항상 세력들은 바닥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미증시, 일본 증시 바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과할 거는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증시를 찾을지 모르거든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그러면서 이 주담대 대출도 요즘에 좀 많이 풀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도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주식 시장으로의 또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AI 산업 지금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은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급증할 것도 분명히 지금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한 상태에서 아마 국내 증시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상승 기조를 노리고 조정 시 저가 매수에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저평가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 상승과 함께 적극적으로 투자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전망까지도 내놔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의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편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법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런 매력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깔끔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또 세 종목을 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 주식은 중요한 게 이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는 종목이 뭘까? 그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주가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가장 잘 아는 세력 누굴까요? 항상 회사의 주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 8월 5일 날 대투매 이후에 국내 증시 상장업체들이 자사주 매입만 1조 원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국내 증시를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이 GST라는 기업이 있죠. 최근 들어 이 증시가 투매가 나오고 8월 5일 날 그리고 나서 공시가 나옵니다. 자사주 매입 30억 공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하더니 15억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니까 좀 뜸하긴 한데 자사주 매입이 아직 15억은 남긴 남았거든요.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신탁 계약은. 대신 취득 결정, 자사주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종목, 또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20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 이제 배터리 열폭주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액침 냉각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필수죠. 이 GST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쪽에도 스크러버 장비를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앞으로 테일러시 쪽에도 납품을 준비하는데 이미 또 하반기 이 TSMC 쪽에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또 공급을 준비 중에 있다. 양산 장비로 대규모로 또 공급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적이 이제 상반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 7월 달 같은 경우는 무상 증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주하는 정책들을 이미 7월 달부터 증시 대폭락 나오기 전부터 꾸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720선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내려오면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0원대 중반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번 주 미 증시가 급등 마감을 한 만큼 아마 이번 주부터 다시 5일선 회복되고 위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 721선 바닥권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무중 들어올 때 여기서 손절가를 막 잡아가면서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잡아야죠. 뭐 돌발적인 이슈 악재들이 나오면 정상적인 조정에 의해서 밀릴 때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설정해 볼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주하는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중장기 720선 부근에 있다는 건 중장기 차트가 바닥권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 구간으로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T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AD 테크놀로지.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번에 증시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 전부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어요. 투매 나오기 전부터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매 나오기 전 25,000원대에서부터 주가를 바닥권으로 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요.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자사주 매입이 약 20억 가까이가 다 끝나버렸어요. 평균 매입 단가가 19,000원대 후반대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에 있는데 720원을 돌파를 임박돼 있다. 그런데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랑 3D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기업이죠. 이 국내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 DSP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이제 팹리스 쪽이랑 파운드리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패키징 쪽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앞으로 패키징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라든지 AMD에 HBM을 공급할 때 역시 패키징까지 담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패키징 같은 경우 예전엔 이제 수평으로 붙였어요. GPU라든지 HBM을 수평으로 붙였는데 이제는 3D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HBM4, 차세대 HBM부터는 수직으로 쌓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HBM 기업과 AI 가속기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처음 초기 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협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유리한 건 파운드리, 패키징, 거기 HBM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이제 TSMC 이쪽에 생산을 맡기고 역시 패키징을 맡기고 HBM만 공급하는 역할. 물론 이제 패키징도 상당히 좀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TSMC가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이 AMD 쪽에 이제 AI 가속기가 앞으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GAA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만든다라고 이 리사수 CE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GAA 3나노는 전 세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유일하거든요. 결국엔 삼성전자를 지칭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미 시장에서는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의 AI 가속기를 수주하고 거기에 HBM까지 턴키 수주.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럼 3나노 수율이 이미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역시 3나노 수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수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AI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삼성전자에 맡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3나노 쪽에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큰 칩을 하반기 AI 반도체 기업과 이제 수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오니까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회사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재가 나올까요? 그럼 자사주 매입 지금 왜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만 없으면 결국에는 지금 이 위치가 바닥권에서 이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급등도 늘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DSP 기업들의 증권사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아요. 이 가온칩스도 아직 당장 실적은 별로인데도 막 8만 원, 10만 원까지 나오는 부분,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막 증권사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대만의 DSP 기업들이 TSMC 협력회사들이 매출 1조 나오는 부분을 보고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하게 되면 아마 큰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되는 것 같거든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드텍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드텍 같은 경우도 HBM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확보한 기업이다. 대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환경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기업인데 무엇보다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3사를 다 뚫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은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다 진행을 했던 기업인데 14,000원대까지. 그런데 지금 자사주 매입이 또 들어와요. 자기 주식 취득 결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가 올라가도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은 아닌 말로 여기서 2만 원까지 올라가도 11월 전까지는 20억을 다 매수를 완료를 해야 돼요. 신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좀 더 주가 상승세를 회사에서는 높게 바라보고 있다. 이 라인 때 지금 8, 9천 원대가 바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23 부근이 13,000원대 부근이죠. 아직 중장기 바닥권의 밀집 국면에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이 재무 상태도 또 양호하고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중장기 바닥권에서 8, 9천 원대 저가 매집만 노리면서 자사주 매입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 좀 13,000원 이상도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또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꼭 자사주 매입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대표이사 장내 매수라든지 그리고 기관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교환사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교환사채 대표적인 기업이 SK하이닉스가 있어요. 8만 원대에서 저는 싱가포르 기관이 11만 원대 교환사채 발행에 투자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자율도 한 1%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20만 원대 이상 가는 기업을 토했죠. 요즘에 교환사채 발행 투자 들어오는 기업들 꽤 있어요. 오스테오닉이라든지 어부반도체, 윈팩이라든지 다 현재가보다 20, 30% 높은 가격에 교환사채 발행에 들어갔거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어떤 흐름이 전개될까?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역시 SK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던 FST 25,000원대 4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만 원대에서 2, 3만 원대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교환사채 발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교환사채 발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숨 고르기 하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 왜 안 갈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종목은 SK하이닉스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19만 2,2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닉스 당장 이번 주에도 화요일에 20만 닉스를 회복했다가 후반에 좀 밀렸습니다. 어제 종가 보니까 18만 5,500원이니까 질문자님 현재는 손실 구간에 있네요. 위원님, 그래도 다음 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이런 이벤트 있으니까 잘 올랐으면 좋겠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대비도 아직도 아마 예상 실적 대비 올해 퍼가 10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올해도 올해지만 지금 HBM 증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최소 2배 이상. 내년도 HBM4 시장도 이제 서서히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좀 바닥권인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였을 거예요. 이 8만 원대 있을 때 갑자기 싱가포르 기관이 11만 원대에서 이자 1%를 받고 1%대 한 중반대를 받고 교환사채 발행에 한 1조 넘게 들어왔었나요? 성공을 합니다. 그 라인 가격이 11만 원대예요. 근데 딱 보니까 11만 원대에서 721선 부근이네요. 2023년도 6월 달. 주식 싹쓸이 721선 밀집 국면 정별 초기일 때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아니면 돌파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은 8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그 사이가 적정 매수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원래 급소를 노려야 돼요.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2023년도 때 한번 이뤄졌죠. 주식은 바닥 밀집 국면 정별 초기 들어가려고 할 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집중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누군가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라는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빠져나갈 수도 있고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세력들이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AI 반도체를 생각하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매집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죠. 작년도가 가장 최악의 실적이었어요. 그때 샀었어야 돼요. 지금은 낙폭과대 일단 반등성이에요. 초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지수 이제 투매 나올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확인됐으니까 이제 좀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매수하신 거거든요. 손이 빨라야죠. 3일째 투매 나오는 날 엄청난 대량 거래 시연될 때 그때 막 이 대량 거래 이 대음선을 받고 그때 투매 나올 때는 솔직히 더 이상 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대부분 못 할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면 최소한 재차 5일선 첫 회복되는 날에 해야죠. 16만 원대가 첫 5일선 회복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매수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 저점을 손절가 잡고 쭉 끌고 나가야죠. 단기는 뭐 3, 4일 정도 올라오면 또 매도를 하는 거고 중장기는 끌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이 앞으로도 종목 선택은 잘하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매매 전략을 너무 잘못 짠 거예요. 확인하고 해야지.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투매 나올 때 하든지 3일째 대량 거래 대음선 아니면 첫 5일선 회복할 때 하든지. 그래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는 일단 보이건이 좋아 보이고요.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일단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5일선 회복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시 올라가면 한 20만 원대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대신 한 가지 좀 단점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삼성전자가 3분기 때 HBM 3E를 12단 제품을 삼성전자가 먼저 뭐 퀄테스트 통과한다든지 그걸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뭐 같이 통과할 수도 있고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만 해도 약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잠깐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HBM3 12단을 먼저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SK하이닉스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세가 이뤄진 상태에서 다시 가려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언정 이 종목은 지금 이미 좀 바닥권이 지났고 삼성전자는 아직 중장기는 아직 바닥권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대 중요한 지지권, 24만 원대 저항권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으니까 홀딩 잘 하시고 15만 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어떤 네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자화전자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200원에 10%예요. 네, 21,200원에 비중은 10%. 네네. 지금 종가 확인해 보니까 종가랑 큰 차이는 다행히 안 나는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됐어요. 이번 주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뭐 이게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가지고서는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종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더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예, 제가 이 자화전자는 솔직히 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지금 와서 잠깐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교환사채 발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인사는 해드려야죠. 예,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유, 예, 제가 일단 지금 자화전자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자화전자가 이제 교환 가격이 35,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자율 네, 0%.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네. 전에 교환사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35,000원대에서 이자율 0%로 이 자화전자 수백억 기관들이 투자가 들어왔다. 결국에는 3만 원대 중반대에서 기관 세력들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 기업이 카메라 쪽에 좀 모듈 업체 관련주를 알고 있는데 자화전자가 삼성전자 쪽에 또 협력 회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북미 시장 쪽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올림픽 계기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6라든지 이렇게 해서 셀피 많이 이제 찍는 모습이 나타났죠. 거기에 유일하게 올림픽에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화이 이런 기업들은 안 들어갔고 유일하게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6만 이 셀피 찍는 걸 카메라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종 회장이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그래서 귀국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쪽에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 회사들이 뭐 그렇게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예상 실적도 상당히 급증할 걸로 전망되거든요. 지금 실적 대비도 그렇게 고평가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3만 원대 중반대에서 투자가 들어왔다는 부분 이자가 없어요. 이 기관 투자가들은 채권 만기 전까지 무조건 3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득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뭐 아니면 채권 만기까지 기다려서 본전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기관들이 그러면 수년 동안 기다리다가 채권 만기까지 기다릴 거를 생각해서 본전에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들어갔을까요? 3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일단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자가 없으니까. 리피싱 조항도 없어요. 시가 하락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직 공시를 정확하게는 잘 못 보긴 했지만 일단 없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투자가 들어온 거고 저는 차트도 지금 721선 부근 아래에 있잖아요. 예, 밑에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선 돌파한 만큼 지금은 이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잘하신 것 같아요. 뭐 나쁜 종목도 아닌 것 같고 이전 저점 17,000원대 손절가를 잡으시고 기관들이 3만 원 중반대까지 지금 방금 전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만 원대 중반대까지도 목표치를 잡고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원하시는 가격 라인 잘 설정해 주셨습니다. 17,000원대 위로는 3만 원 중반대까지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효성 TNC요. 네, 효성 TNC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만 원대 50%. 36만 원에 비중이 굉장히 네. 크게 들어가셨네요. 50%요. 예, 상당히 네.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네요. 종가 보니까 어제 종가가 29만 5천 원대, 네, 비중도 크시고 손실권에 계셔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일단 이 효성 TNC도 제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잠깐 제가 또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봤어요. 예. 공시를 좀 봤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지금 공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효성 TNC 같은 경우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29만 원대잖아요. 36만 원대에서 지금 50% 들어갔다는 부분, 예. 그렇게 꼭대기권에서 들어간 건 아니죠. 주식은 물릴 때 물리더라도 720선 아래에서 바닥권에서 봐야 돼요.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화학 업종이 생각보다 썩 그렇게 업종 자체를 봤을 때는 좋은 업종은 아니에요. 예,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자립화, 국산화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이제 제품들을 이제 서서히 자꾸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효성 TNC는 스판덱스 업체죠. 그리고 섬유 업체. 근데 지금 실적 대비는 저평가돼 있어요.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4,000원이 넘는 걸로 4만 원인가요? 좀 넘는 걸로 전망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주당 EPS가 있어요. 45,559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펄을 10배로 계산해 보면 40만 원 정도는 가야지만이 저평가돼 있다고 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도 저평가돼 있고 차트도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지는 않고 대신 뭔가 앞으로 큰 기대감이 없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AI 쪽에 굉장히 투자가 들어가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급증해서 이미 주가가 막 대량 거래 시전되고 막 이제 움직이는 거랑 좀 비교가 되죠. 거래량이 죽어 있어요. 예. 주식은 바닥에서 거래가 팍팍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뭐 죽을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일단 간밤에 또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21선 막 돌파가 이뤄지려고 하거든요. 주식은 21선 막 돌파할 때 주가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7만 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서 추격 매도보다는 일단 본전 부근이 36만 원대 거기가 딱 저항권이네요. 예. 720면 부근이기도 하고 그때 올라가면 일단 50%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본전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축소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 교체를 보고 다른 쪽으로 좀 분산 투자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너무 이제 화학 업종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앞으로 AI랑 반도체가 일단은 이 산업이 어차피 가면 AI 반도체가 가게 돼 있고 못 가면 AI 반도체는 결국엔 증시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라는 거죠. 주도 업종군으로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27만 원 지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매수가 이상에서 비중 축소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마지막 포착주였던 종목 그린 리소스 살펴볼게요.
위원님이 이를 갈고 소개해 주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어제 같은 하락장 약세장에서 장중에 12%대 급등세 나왔습니다. 예, 이 그린 리소스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 재료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예. 그린 리소스는 국내 유일의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확보한 기업.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이 좀 확대되면서 이제 10나노 이하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제 2나노, 3나노까지 얘기 나오니까 국내에서 유일하다.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초전도 선재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요. 많게는 한 400억 가까이 수주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 선재는 구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앞으로 소재로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는 상태에서 하반기 TSMC를 공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TSMC까지. 거기에 또 이제 앞으로 국내 또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투자하고 있는 기술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리사이클링, 2차 전지 쪽도 분야도 확대 나갈 것이다. 2천억 가까이 생산할 수 있는 신공장이 완공이 됐다. 신사업까지 완공이 됐다. 메모리 시장까지도 진입을 한다. 이 기업이 그린 리소스 33,000원대에서 기간이 이자 없이 리픽싱 가격 조정 없이 33,000원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화전자처럼 33,000원대에서 기관들이 수백억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2만 원대잖아요. 저는 33,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AD 테크놀로지도 한번 상승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 종목이 진입하자마자 12% 오르면서 출발을 하더니 이번 주 화요일장에서도 14% 상승하면서 2주 만에 19%대의 상승률을 보였네요, 위원님. 예, AD 테크놀로지도 제가 종목 AS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증시 투매가 나오고 나서 20억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악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하반기 AI 기업과 이제 계약을 준비하는데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칩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삼성전자랑 3D 패키징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뭐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3나노 AI 가속기 수주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본격화되고 구체화되면 가장 주목받을 만한 또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2주 동안 거의 100% 상승률을 보여줬던 SG도 한번 점검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위원님이 2,070원에 매수를 해서 4,000원이 넘었다가 현재는 3,000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익 구간이기는 해요, 위원님. 예, 일단 좀 SG를 좀 설명 들어보면 SG 같은 경우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소식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4,000원대 부근이 좀 저항권이었어요. 그리고 2,000원대 지금 초반대 2,300~400원 정도가 딱 바닥권이었고요. 그리고 기준점을 봤을 땐 최근 들어 종가 기준으로는 2,600원대 초중반 여기 라인대를 안 깨더라고요. 2,600원대 후반대. 그래서 2,600원대 부근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 좀 보유권으로 가시는 전략이 좋고 4,000원대는 강력한 저항을 받은 만큼 그 라인대에서는 단기 이제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대신 그 라인대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때릴까요? 예. 포로를 자꾸 확보하려고 하죠. 러시아 본토 때리는 이유가 포로를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평화협상에 빨리빨리 나서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고요.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인도, 인도네시아도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한 단계 기업 밸류에이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이 매매 전략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 전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는 2,600원 지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보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보자고도 말씀 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윈팩도 볼게요. 윈팩은 6월 10일에 매수를 하고 꾸준히 오르면서 100% 돌파 나왔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포착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횡보하면서 자리를 잘 지켜준 모습이에요, 위원님. 네, 지금 윈팩을 보면 자꾸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태성이 생각납니다. 이 정태성.
1,800원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지금 18,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게 불과 지금 1년 반년 사이에 이뤄진 거거든요. 이 윈팩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을 합니다. 2, 3년 동안 7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어버브 반도체의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인데 이미 윈팩의 대표이사로 올해부터 왔어요. 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업을 버릴 것 같았으면 대표이사로 오지 않았죠. 그냥 뭐 임원으로 남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데 올해 대표이사가 또 장내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규모 설비 투자를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고사양 테스터 장비. 왜 이렇게 비싼 장비를 도입을 했을까요? 돈을 투입해서. 그룹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AI MCU가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드디어 생산 나선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어버브 반도체의 AI MCU 누가 패키징 테스트 할까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다 들어갈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리모컨이 필요 없다. 그런데 기관들이 2,090원대에서 지금 100억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교환사채 발행, 리픽싱 조항이 없고 이자율 0%. 어차피 기관들이 2,090원 이상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1,700원, 1,800원이란 말이에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21선 돌파가 임박돼 있죠. 최근 들어 증시 투매도 버텼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봉상 태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엄청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큰 랠리가 나왔거든요. 이 기업도 대규모 시설 투자와 함께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윈팩 같은 경우도 역시 앞으로 꾸준한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기업 같아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중장기 관점으로 오래 끌고 가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실시간 채팅창을 좀 늦게 확인을 했는데 더 커피하우스님이 AD 테크놀로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함께하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겠고요. 부러우신 분들 위해서 새로운 종목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안에서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예, 위드텍 제가 종목 AS 제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위드텍 같은 경우도 장점이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뚫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국내 유일무이한 HBM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솔루션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삼성, SK하이닉스 다 공급할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갈 때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너무 올라가면 또 최대주주도 자사주 매입이 완료하는 부분이 좀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저가 매수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무상증자까지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업. 재무 상태 탄탄하죠. 네. 그래서 8, 9천 원대에서 저가 매수기만 잘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8, 9천 원대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주는 위드텍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지금 공개할게요. 예,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갤러리아가 최근 들어 이제 회장님이 약 137회에 걸쳐서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수상하다 싶었거든요. 예, 근데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1,600원대에서 공개 매수를 하죠. 1,600원대에서 개인 투자분들한테 이 500억에 가까운 돈을 주식을 다 사주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지분을 많이 늘릴까요? 예. 뭔가 신사업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 신사업이 그냥 단순 신사업이 아니고 그룹의 청사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가 있는 것 같죠. 이제 파이브 가이즈도 이제 런칭한 것 같은데 햄버거도 좀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소스도 집어넣고 먹을 수 있고 좀 선별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이 이 바닥권에서 이미 주포가 매집이 들어온 상태에서 최대주 그리고 나서 잔뜩 들어오기 때문에 뭐 1,600원 이하는 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갤러리아 어제장에서도 갭상승 출발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위원님? 예, 제가 이 YC를 작년 12월 달에 좀 4,000원대 있을 때 설명드렸어요. 근데 YC가 2만 원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이 샘시네스가 아직까지 큰 랠리가 안 나왔어요. 자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지 센서 세라믹 기판도 양산 들어갈 수 있고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 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삼성전자 패키징 총괄 센터장을 영입을 해서 그리고 나서 AI, HBM용 패키징 제품 개발을 사활을 걸겠다. 예.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메모리 세라믹 기판 업체거든요. 자사주 매입과 대표이사, 회장님의 매수세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5,400원대에서 400억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요. 투자가 들어오고 나서 공장 1,200억 증설했죠. 오송 쪽에. 네, 그래서 이 샘시네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차세대 맞춤형 세라믹 기판을 누구랑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HBM4
쪽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 대형 호재가 나올 만한 기업이 아닐까. HBM 하면 이 기업을 지울 수가 없어요. 빼놓지 않고 반드시 봐야 될 만한 기업이다.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YC 되길 기대해 볼게요. 샘 CNS 이 종목도 이제 정 CNS가 되려나요?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인가요? 예. 네. 네 번째 종목인데요. 네 번째 종목이네요. 예. 어떤 이 걸까요? 기업도 마지막 종목하고 좀 버금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네. QRT라는 기업이죠. 너무 좋게 설명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좋게 설명드리면 또 시가가 붕 뜨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QRT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메타, 퀄컴, 애플, 심지어 리벨리온까지 다 고객사로 확보했어요. SSD, HBM, AI 반도체까지 다 시험 분석 평가까지 이제 시작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사주 매입만 100억 가까이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미 50억, 60억 이상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짜투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QRT가 이제 중장기 바닥권에서 위치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QRT 차트를 보시게 되면 43,000원대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미 반토막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21선 돌파 시도 국면, 이제 5주선이 막 회복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계속 파라볼릭의 하락기 조속에서 움직이다가 이격을 상당 부분 많이 좁혀놨어요. 봉이랑 이제 파라볼릭은 기조를 보는 거거든요. 하락 기조로 전환되느냐 상승 기조로 전환되느냐를 보는 건데, 우리가 2023년도 때 8월 달 이후에 한번 보신 대로 파라볼릭이 그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쭉 4만 원대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100억 가까이가. 자사주 매입 100억 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저가 매수기만 노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폭증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훨씬 더 실적이 본격적으로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 주주가 매집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앞으로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실적 좋고 자사주 매입도 지속되고 있는 종목 QRT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위원님. 예, 다시 한번 그린 리소스를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갖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 한번 상한가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그린 리소스. 저는 이 소스 중에서 그린 리소스가 가장 좋은데, 무엇보다 이 좋은 이유가 거의 재료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잖아요. 삼성과 TSMC를 다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공략할 수 있다. 2천억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완공했다. 거기에 신사업은 세계 최초. 그리고 기존 반도체 사업은 국내 유일, 전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000원대까지 최소한 도전하려고 하는 기업이니까요.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소스 중에 최고는 그린 리소스인 걸로, 그리고 전문가 중에 최고는 정지우 위원이겠죠. 정지우 위원님의 무방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9시에 이어지죠.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무엇보다 이제까지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이뤄졌던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온 것 같아요, 이제. 원화 강세, 가파른 원화 강세 시작 때부터 국내 증시가 항상 큰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를 생각하면 급격한 원화 강세는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다 줬거든요. 그 시점이 지난주부터 이제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해요.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AI 쪽 반도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은 연간 베스트 대상을 3번이나 수상하셨고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까지 좋은 상이라는 상은 모두 다 싹쓸이 하셨습니다. 싹쓸이라는 이름답게 상도 싹쓸이 했고 바닥권에 매수할 종목들 싹쓸이 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MTN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오실 수가 있고요. 9시에 시작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